스토리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제국주의 시대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동남아시아에서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어떻게 제국주의 시대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침략은 18세기 말부터 심화되기 시작하여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에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지역이 서구 열강들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시암, 즉 오늘날의 태국만이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왜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들을 확보하고 중국으로의 무역로 확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당시의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식민 지배 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죠. 태국의 서쪽 나라인 미얀마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태국의 동쪽 나라들인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있었고,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땅들은 죄다 식민지로군요. 이렇게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인 상황에서 태국은 어떻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대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7년 전쟁 기간 중 프로이센의 동맹국인 영국은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인도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인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영국은 오랜 간접 통치 기간을 거쳐 1876년 인도 제국을 수립하여 인도를 대영 제국의 영토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인도의 동쪽으로 진출하여 1886년에 미얀마를 영국의 인도 제국에 병합시킵니다. 프랑스는 1883년 베트남을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만들며 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병합하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만듭니다. 당시 태국의 옛 나라인 시암은 현재 태국의 영토 외에 현재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일부, 말레이시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동남아시아의 맹주급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자국의 동서 양쪽에서 영토를 확장해오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를 할양합니다. 태국은 미얀마 동부, 말레이시아 북부를 영국에, 캄보디아, 라오스를 프랑스에 몇 차례에 걸쳐 할양하며 열강과의 충돌을 피하고 독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태국의 이딴 영토 할양 덕분인지 영국과 프랑스는 태국과 전쟁을 할 빌미를 찾지 못했고 서로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896년 영프 양국간 조약으로 태국을 양국의 완충지대로 두기로 합의하면서 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내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태국의 전 국왕인 라마 5세는 태국과 시암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라마 5세는 재임 기간 동안 태국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노예제 폐지, 내각제 도입, 토지개혁 실시, 군대 현대화, 의료와 교육 시스템의 정비, 교통망과 법체계의 선진화 등의 개혁 정책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이러한 개혁 정책의 효과로 태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루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대화를 이루어가며 태국은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독립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영프 두 열강 사이의 지정학적 이점, 기민하면서도 중립적인 외교 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개혁과 근대화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